오는 7월 1일이죠. 다음 주부터 민선 9기가 본격 출범합니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주요 현안과 사업, 공약을 점검하고 실행 전략을 고취하면서 민선 9기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슈 강원에선 6.3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모시고 지역의 비전과 민선 9기에 임한 포부 등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인제 최상기 군수 당선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신영재 홍천 군수 당선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영재 홍천 군수입니다. 자, 최상기 당선인 3선에 성공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당선 소감과 함께 어떤 부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민선 시작 후 3선 군수에 당선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과는 민선 7기와 8기 동안 다져온 인재 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를 군수로 다시 선택해 주신 이유는 8년간의 변화와 성과를 국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고 높이 평가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과 소상공인 지원, 생활 기반 시설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추진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국민께서 더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소득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았다 이런 말씀이시고 홍천 신영재 당선인은 재선에 성공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네. 소감과 함께 또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먼저 저를 믿고 민선 9기 홍천 군정을 맡겨주신 7만 홍천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홍천 군수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앞으로 홍천의 10년, 20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홍천에서 16년 만에 연임 군수를 탄생시켜 주신 것은 연임을 통한 더 큰 변화와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완성하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명령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결과를 성과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는 더 큰 책임을 맡겨주신 홍천 군민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민선 9기에는 국민들께 저 신영재를 왜 다시 선택했는지 성과와 결과로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년 만에 연임 군수 탄생이라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최상기 당선인께서 선거 기간 중에 군수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번 3선 임기 안에 어떤 성과를 만들 계획이신지요? 네, 지난 8년 동안 인제는 많은 부분에 있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가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전국 최초 반값 농자재 공급은 농가의 소득을 높였고 15%를 보전하는 채워드림 카드와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 안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적의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체육관, 돌봄센터, 고령자 복지주택 등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하수도, 주차장, LPG 보급, 도로망 구축 등 생활 인프라 조성 사업을 확충해서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네. 2029년 인제도 기찻길이 열립니다. 수도권이 1시간 안에 들어옵니다. KTX 개통에 맞춰서 인제의 도시 구조와 관광 구조를 함께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는 만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거점 도시를 만들고 이곳에 머물고 싶은 이유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네. 인제읍 덕산 원통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서 정주 인구 3만 명 규모의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큰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인제 안에서 일하고 살고 소비할 수 있는 자족 도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 인제가 가장 큰 자산인 자연 환경을 활용해 인제 전역을
정원도시로 가꾸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가던 발길을 인제에 붙잡아 두고 풍경 자체가 관광이 되고 머무는 시간이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네. 결국 제가 3선 임기 안에 완성하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KTX 문을 열고 컴팩트 시트로 사람을 머물게 하고 정원도시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국민의 삶의 질과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확실한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네. 군정 방향처럼 사람 중심, 행복 중심, 미래 중심 인재 앞으로 4년 동안 완성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신영재 당선인께서는 말보다 실천으로 또 약속보다 결과로 평가받겠다 이런 당선 소감을 남기셨는데 지난 임기 성과 또 이번 임기를 통해서 어떤 걸 이룰 계획이신지요? 네. 선거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은 홍천의 미래를 바꿀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문 홍천광역철도가 예타를 통과했고 또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는 바이오 특화단지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또한 2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 그리고 3년 연속 적극 행정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결과 중심의 행정이 만든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선 국위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는 예타 통과에서 착공 단계로, 바이오는 기업 유치 단계에서 창업과 유치로, 그리고 예산은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단계로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융합도시와 바이오 허브, 농기계 산업, 도심 재정비와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5대 핵심 비전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천에서 속초로 이어지는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가 2029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인제군에서는 백담역이 들어서는 용대리 일원의 대규모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최 당선인님, 고속화 철도 개통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정말 엄청난 자원이잖아요. 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요? 저희는 이제 KTX가 저희 군에 이렇게 기차가 들어온다는 생각은 저는 뭐 인제 출신이니까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네. 저희 이렇게 기회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철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저절로 지역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예전에 저희가 동서 고속도로가 생길 때 네. 우리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44번 국도, 그렇죠. 6번 국도의 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이걸 준비해 왔는데 저희가 군에서 계획하는 거는 전체 예산이 한 1조 원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네.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는 건 한 8천억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에 여기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원통역, 하나는 백담역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이 용대리는 사실은 그곳이 관광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관광 사업들을 열어서 그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원통은 주로 상업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도시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좋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 왔고 앞으로 그것을 실천해 보여야 된다. 아까 증명하는 군수가 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꼭 그런 것들을 이행해서 증명해 보이겠다. 네. 그런 말씀. 이 두 개의 역을 통해서 인제군 전체가 골고루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이제 군정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이 저희는 6개 읍면에 다 공설운동장이 있고 다 체육관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의 삶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갖췄는데 이제 관광 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이 두 역을 통해서 사람이 글로 들어오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전 지역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관광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국민 전체에 예.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네.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두 분께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최상기 당선인께서는 자족형 자립경제를 내세우셨어요. 지역 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계획도 좀 밝혀주시죠. 네. 자립경제의 핵심은 사실은 인재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네.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재창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출발점은 저희는 이제 우리 지역이 농업인하고 소상공인이 주로 이제 저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반값 농자재 공급도 그래서 했던 거고 그걸 통해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정책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채워드린 카드라든가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서 그것이 우리 지역에 돌도록 만드는 예.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을 더 해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계속 추진해왔던 건데 스포츠 대회를 저희 군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 참가자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맞이하고 또 그것이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장 그 관광객이 왔을 때 문제로 저희의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묵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 숙박시설을 더 많이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요새는 캠핑 시설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이 발전되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민간 자본들이 투자해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군에서 창출된 소득이 이제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돌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신영재 당선인께서는 홍천 경제 엔진 빌드업 프로젝트를 내세우셨는데 네. 지역 경제 비전 또 이룰 수 있는 세부 계획 어떻게 될까요? 이 경제 엔진 빌드업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떤 산업과 관광, 농업, 뭐 이게 따로따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서 지역 내에서 돈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우선 농업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그 농촌 기본소득 수당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부 공모 사업이 이미 지난해에 진행됐었는데 1차에서는 저희 군이 선정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또 올해 초에도 농식품부에서 또 이 공모를 했는데 역시 또 선정되지 못하는 그런 네. 아쉬운 결과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진행될 수 없다면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으로도 이 기본소득을 좀 만들어내면 어떨까 하는 네.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이 농촌 기본소득에 대한 예산 확보, 이런 재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다각적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사업이 이제 현실화되면 전액 다 우리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제 소비의 패턴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이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골목 경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 민생경제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골목형 상점과 사업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홍천 전통시장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좀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장대리 일원은 또 이 맥주 테마 거리 그리고 또 이 야간 관광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금 노후되고 낙후된 원도심의 상권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인제와 홍천, 홍천과 인제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들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밝혀주신 방안들이 국민들에게 또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국민분들에게 다짐의 말씀,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죠. 먼저 신영재 당선인부터 해주실까요? 네. 앞으로 4년은 정말 땀 흘려 일한 성과로 후회 없는 4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하고 뽑아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천군이 잠재력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천군이 보물상자와 같은 곳인데 그 장점을 아직 100%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하나하나씩 홍천군의 장점을 더 끄집어내고 네. 홍천군의 잠재력을 더 크게 만들어서 홍천군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내고 홍천 군민으로 또 홍천군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도록 홍천 군수의 역할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홍천은 항상 현재 상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행형으로 홍천군이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홍천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최 당선인께서도 국민 여러분에게 다짐의 말씀, 마무리 인사 해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번 임기는 인재의 미래를 완성하라는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는 KTX 개통을 앞두고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도시의 외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행정의 목표는 그 변화가 국민의 일상과 소득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국민 앞에 섰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인제 사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또 맡겨주신 책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상기 인재군수 당선인 홍천군수 신영재 당선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4년간의 임기 두 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백만 관광 시대는 우리 횡성군에 어느 곳에 살더라도 누구라도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 백년 대계를 내다보는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갈등이 있고 분열됐던 우리 국민들 먼저 통합의 어떤 길을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된 에너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영월의 미래, 영월의 새로운 비전 계획을 세우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슈강원 6.3 지방선거 당선인 초대석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횡성군과 영월 군정을 이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장신상 횡성군수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길수 영월군수 당선인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영월 두 분 당선자 김길수입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당선 후에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특히 영월군수 선거 같은 경우는 4파전으로 치러진 만큼 치열했는데 영월 군정의 새 주인이 되셔서 기쁨이 더 크시겠어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우리 영월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의견들 가슴에 잘 담고 있고요. 네. 잘 준비해서 잘 처리하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신상 당선인께서 횡성군 행정중심에서 진검다리 재선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국민들 어떤 신뢰와 기대감으로 당선인에게 횡성군정을 맡겼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감과 함께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그 여러분들이 주신 많은 이야기들 또 사항들을 지금 정리하면서 또 군정 업무도 파악을 하면서 7월 1일 취임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가슴에 담고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두 분의 핵심 공약과 비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횡성군은 민선국의 정책 아이디어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임 후에 가장 먼저 살필 현안은 어떤 거고 국민 의견은 앞으로 어떻게 들을 예정이신지요? 우선은 이제 저의 메인 공약이었던 뭐 500만 관광 시대를 네. 열어가는 부분이 이제 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40년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원주와 횡성이 같은 물줄기를 에서 물을 먹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그 40여 년 동안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횡성군이 묶이게 되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갈 수 있어서 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군도 공약 구체화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 취임 후에 가장 먼저 살필 현안 어떤 거고요? 네. 국민 의견 앞으로 어떻게 청취하실 계획이죠? 생활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사항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좀 현장도 살펴보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가장 먼저 좀 개선하고 또 고칠 계획으로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사업으로 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적재적소에 예산이 또 투입되는지 또 현장의 실태 이런 걸 잘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군정 행보를 좀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군정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의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상당히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영월은 곤드레 나물 등 나물이 유명하고 다양한 작물을 또 키우고 있는데 농촌 고령화, 인건비 상승 이런 문제 때문에 농가 역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처방전이라고 할까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반 시설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취약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농촌 도로라든지 또 물을 대는 관로 시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반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잘 좀 보완하고 또 개선해 드려야만 이 농촌의 어떤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고요. 네. 저희 이제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특화 작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콩이라든지 메밀이라든지 또 포도, 사과 이런 부분에 경쟁력 있는 특화 작물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화 작물. 네. 알겠습니다. 횡성은 뭐 한우가 역시 지역 대표 특산물인데 사료 가격 폭등 때문에 소 키워서 미친다 이런 말들이 또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명품 1등 한우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사료비 부담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중소농가를 보듬어 줄 수 있는 한우 농가의 지원책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요? 예, 지금 뭐 사료값이 며칠 전에도 올랐습니다. 예. 예, 양축농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예. 느낌을 좀 받고요. 우선은 시장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 확대요. 네. 팔로개척도. 횡성은 도축장이 한우 전용 도축장입니다. 예. 그리고 하랄 인증을 받은 도축장이거든요. 그래서 수출 가능성이 큰 그런 전문 도축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수출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도 한우를 통한 메뉴 개발 이런 거를 통해서 저변 확대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네. 이런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사육 기반을 좀 이제는 AI를 접목한 그런 과학적인 사육 기반 네. 이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 1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브랜드 파워 1위인데 예를 들면 뭐 동물 복지라든지 또 탄소 중립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 브랜드보다는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예. 결국은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횡성하루가 그 탑의 브랜드 사이클을 유지해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위 자리 지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그렇죠? 자, 2025년 6월에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을 보면 영월과 횡성 모두 지방소멸 위험 지수가 위험 단계에 해당되고 있어요. 도내 시군 중에서도 청년층의 유입이 상당히 시급한데 관련해서 먼저 영월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 중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젊은 청년들이 들어오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 문제가 일자리요. 시급한 네. 부분인데요. 다행히 이제 저희 그 영월 상동 지역에 알몬티 대한중석 회사가 다시 성광장을 지금 재개했습니다. 했고 그렇죠. 그 인근 산솔면 지역에 이제 핵심 광물 산업 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고요. 네. 현재 준비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한 게 한 100개 기업체 유치 정도를 100개 기업이요? 네, 유치를 했는데 특히 이 기업체가 들어오면 그래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고향에 와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로 창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 신규로 영어를 찾아 들어오고 창업하는 또 친구들도 있지만 기존의 영어를 지키고 영어에서 또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의 우리 청년들도 네. 균등하게 균형 감각을 갖고 많은 또 지원 정책을 좀 구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광산업 연계 일자리 또 농촌 일자리 창업과 연계한 네.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할 네. 계획이시군요. 횡성도 청년 유입이 상당히 시급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정책 추진 중이신지? 네. 우선은 그 500만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네. 이것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해당되는 분야고요. 모든 산업군이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비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횡성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이라든지 문화와 역사성,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촌의 인프라 이런 걸 가지고 관광객 500만 명을 모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고 예. 원주권 상수원 보호구역 물 문제 해결 네. 이것이 되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은 경제 유발 효과가 5천억입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경제 유발 효과가 나면서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거기에서 5천여 명의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모빌리티 분야입니다. 횡성에는 이모빌리티 인증, 실증, 실행 그 연구단지가 들어와 있죠. 네. 앞으로 이제 이모빌리티 분야는 새로운 미래 성장 산업이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결국은 일자리와 소득이 있는 네. 이런 고장으로 만들었을 때 자연히 지금 인구 소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선인의 중점 공약이 하나 둘 펼쳐지면 일자리도 그렇습니다. 창출이 될 것이다. 근본적인 미래 대책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또 출산과 양육 환경 개선도 지역 소멸 해결의 가장 빠른 대처법이 아닐까 싶은데 이에 대한 복지 대책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교육 복지도 또 보육 복지도 중요한데 횡성형 온종일 돌봄 시스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인프라 이건 어떻게 확충하실 계획인지요? 퇴근 시에 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이제 어린이를 같이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고요. 보육 시설이. 네, 그렇습니다. 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어린이집이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그 어린이 복지라든지 그런 이제 근무 여건들 이런 것들을 더 보완을 해서 지금 상태보다는 더 편리하고 예. 어린이들이 양육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아이 낳지 않는 환경에서 기존에 있던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돌봄 시스템 구축이 상당히 시급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영월구는 작년에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 귀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반가운 얘기가 있어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어린이 영월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을 얘기하셨는데 이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려면 또 재원이 필요하지 네. 않겠습니까? 어떻게 마련하실 네, 계획이신지요? 그렇습니다. 이
제가 공약 사업으로 이렇게 또 제시해드린 우리 영월 커뮤니티 센터는 정말 우리 영월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사업의 예.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한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난해 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이제 도비는 한 80억 원 정도를 네. 지금 마련이 됐고요. 그 나머지 재원은 이제 지방 소멸기금이라든지 또 폐광기금 그리고 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좀 적극 활용해서 필요한 재원을 좀 충당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 영월 커뮤니티 센터는 우리 영월 지역의 우리 학생들이 또 방과 후에 정말 본인의 소질과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만들어서 방과 후에 어떤 양질의 교육을 좀 받고 또 맞벌이하는 부부들의 어떤 네. 부담을 훨씬 덜어드리는 그런 기능을 좀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요즘 영월이 참 핫하지 않습니까? 말 네, 그대로 네, 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 때문에 관광 흥행가도 달리고 있는데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이 시스템의 공백이 약간 있다 이런 숙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속적인 관광객의 방문 열기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을 하실 생각이신지? 네. 왕과 사는 남자가 이제 개봉된 지난 2월 4일 이후에 정말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우리 영월을 찾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또 많이 영월을 찾으시다 보니까 관광객 안내 시스템에 대한 좀 부족, 네.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또 좀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잘 모시는 그 시스템을 조금 개편하고 보완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청룡포에 들어가려고 하면 도선으로 이제 건너야 되는데 그렇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뭐 많게는 2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거든요. 줄을 많이 늘어섰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철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좀 보완해서 길게 2시간씩 이렇게 더운데 계시지 네. 말고 무더위 대비도 예, 필요하겠어요. 저희가 바로 그 관광 정보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계시면 저희가 모바일로 이렇게 배를 타시는 시간을 안내해드려서 네. 또 이렇게 그 길게 들으시고 힘들게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좀 개편할 생각으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니까 또 숙박 문제나 또 음식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친절, 또 서비스의 개선, 또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합당한 가격을 또 제공하는 어떤 그런 안내 시스템, 친절 교육 이런 것도 좀 병행해서 잘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횡성 같은 경우는 횡성 호숫길 루지 체험장 상당히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횡성 와서 하루만 먹고 원주나 평창 가서 숙박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관광객의 발을 좀 횡성에 묶어둘 만한 이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계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요? 횡성은 뭐 대표 먹거리가 횡성 한우죠. 그렇죠. 같은 한우를 드셔도 횡성에서 드셔야 네. 포만감이 있고 명품 브랜드 1위니까요. 네. 그 외에도 뭐 우리는 농특산물 브랜드가 우리 일개 자치단체 8개가 있습니다. 네. 한우, 더덕, 찐빵 등등 해서요. 그래서 먹거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사실 영서 남부 내륙 지방에는 뚜렷한 관광지라든지 이런 게 별로 드물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권역으로 묶어야 됩니다. 영월, 평창, 횡성 뭐 이렇게 묶어서 그 각 지역마다 하플이 있으니까 그걸 돌아보고 또 맛있는 거 드실 때는 또 횡성 가서 드시기도 네. 하고 또 영월에 맛있는 것도 드시기도 하고 영월에 또 단종을 통해 왕과 사는 남자 해서 요즘 크게 뜨고 있는데 횡성도 왕과 인연이 된 왕이 6분이나 계십니다. 네. 이제 펼쳐 드릴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서울과 바다와 중간에 있는 횡성이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네.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제 500만 명 관광객을 모시면 아마 횡성에서 머무를 수 있는 네. 기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영월 최근 말씀하셨듯이 상동 광산 부활 때문에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인프라 구축이나 공급원 확대 등의 과제가 남아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또 산업이 교육 정주 인프라까지 고려한 전략으로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전략이 있으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셨는데요. 저희 지난 3월에 이제 저희 알몬티 대한중석이 32년 만에 예. 다시 이제 성광장을 짓고 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준공식을 갖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상동에서 원석을 캐서 그것을 재련하는 성광장이 마련됐는데 현재의 그 성광장 기준으로는 순도가 한 65%밖에 안 나오는 그 성광장이 돼서 이 99.9 산화텅스텐 제품이 나와야 이걸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광물 자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65%의 어떤 성광 상태에서 다시 이거를 미국이나 캐나다로 보내서 그걸 다시 99.9 산화텅스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역수입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귀중한 광물 자원만 이제 캐서 외국으로 보내는 어떤 역할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그 인근에 지금 그 첨단 광물 산업 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단지 안에 지금 99.9%의 산화텅스텐을 만드는 재련소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자원안보 차원에서도 광물 자원을 여기서 순도 99.9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국내에 보급할 수 있는 판로도 굉장히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까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이 광산업이 다시 재개되면 거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또 인구가 모여들게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한 또 과제로 되어 있는데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또 이렇게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가 측면에서는 정말 재련소가 필수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횡성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정주 효과도 상당히 필요한데 정주 여건이 지금 현재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빨대 효과 때문에 인구를 뺏기기도 쉽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원주나 수도권으로 유턴하지 않고 횡성에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할 정주 여건 개선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인구가 유출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에서 그게 학부모입니다. 이제 아이들 때문에 원주나 대도시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횡성군에서는 그 인재육성관이라는 또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실제 횡성에서 공부를 해도 스카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고요. 뭐니 해도 일자리겠죠. 일자리겠고 소득이 있어야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꾸 대도시로 외지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00만 관광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어느 계층이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창출해서 소득과 연결시키고 또 횡성은 그 생활하기 좋은 고도에 있거든요. 서울에서 가깝고 그래서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커서 이분들이 내려와서 지내면서 살 수 있는 뭐 생활인구 쪽이나 살 수 있는 여건들을 점점 만들어 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면서 가장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의료시설 부족이 아닐까 싶은데요. 횡성 같은 경우는 원주 또 세브란스 병원 등이 가깝고 하지만 이동 중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횡성 중심지에 24시간 소아청소년과 뭐 응급진료나 거점 응급의료센터를 유치 운영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뭐 모든 여건들이 일단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생기고 또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모든 뭐 병원이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원주와 횡성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다르죠. 뭐 원주로 해서 뭐 멀고 이런 개념은 안 돼. 15분 내에 모든 게 도착할 수 있는 게 원주입니다. 그래서 그 골든 타임을 놓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우려되는 부분은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병원 종합병원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뭐 지원 여건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서 또 보건 기능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산부인과 의사가 보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산모들을 돌볼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도 이제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월은 영월의료원이 직접 운영을 맡아서 야간 소아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늦게까지 여는 약국이 없어서 좀 1시간 거리에 원주로 원정 조제를 가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진료 조제 투약이 끊기는 상황이 현재 3년째라고 하는데 이거 해소할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네. 우리 영월에 다행히도 영월의료원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월의료원이 우리 영월 지역만 담당하는 의료원이 아니고 강원 남부권에 네.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거점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직도 뭐 좀 의사 수급이라든지 또 운영 시간 또 진료 과목 이런 부분에서 좀 아직도 보완할 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과제로 돼 있고요. 다행히 저희가 2029년까지 300병상의 규모로 영월의료원이 이제 우리 영월군 덕포 지역으로 신축 이전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소요 예산이 한 1,850억 원 정도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 신축 의료원 이전 사업이 정상대로 이제 추진되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시설 장비의 현대화, 정말 첨단 장비로 잘 또 준비를 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또 우리 국민들을 잘 진료해 주시는 그 의사분들을 잘 모시는 부분이 굉장히 네. 필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지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고민하고 같이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진료하고 조제하고 투약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원활하지 못한 거는 특히 야간 부분에 저희가 이제 약국을 몇 개씩 이제 밤 9시까지 이렇게 당번제로 정해서 진료 이렇게 약국을 운영하도록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또 애써 주시는 우리 약국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정말 야간에 우리 국민들께서 또 아프거나 또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이 네. 조금씩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현안과 군정 운영 구상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영월 군민들에게 임기 동안 이것 하나만큼은 꼭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하는 말씀과 끝인사 네.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 중에 이제 일자리 창출 부분, 청년들이 또 돌아오는 부분 이렇게 또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나누셨는데요. 네. 우리 영월에는 한국 소방마이스터라고 이제 소방 안전에 대한 전문 학교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1년에 한 70명 정도가 졸업을 하는데 3학년이 되면은 그 관련 업체 CEO들이 와서 스카우트를 하려고 많이 네. 막 기다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3년째가 되면 3학년 때 벌써 다 취업이 돼서 나가는데 이 청년들이 외지에 나가지 않고 우리 영월에 바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소방에 관한 업체 또 안전에 관한 업체들을 정말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산학 연계로 해서 우리 영월에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또 살 수 있도록 네. 그 구조를 좀 꼭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네. 남아서 떠나지 않게 네. 소방 안전업체 네, 네. 강조해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장신상 당선인께서도 횡성군민에게 임기 동안 이거 하나만큼 확실하게 챙기겠다. 그리고 끝인사도 함께 해주시죠. 네. 우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일단은 농업은 농사짓기 쉬워야 되고 지은 농산물을 제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500만 관광 시대를 열어가면서 누구나 어느 계층이나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가고 또 청년들이 머물러야 소멸에 되어가는 지방을 늦출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정책들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로지 횡성군의 성장과 우리 군민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군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다짐과 약속의 말이 실천으로 이어져서 영월과 횡성에 큰 변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길수 영월군수 당선인, 장신상 횡성군수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는 7월 1일 강원도민과 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민선 국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믿고 선택한 만큼 지역민의 기대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 성과로 꼭 증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수강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